네, 이번 순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소식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투데이 의정통신입니다. 오늘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으로 부산 남구 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의원 직접 모시고 다양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첫 질문부터 좀 쉽지 않은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주요 요직의 인사들이 속속 발표가 되면서 처음에는 상당히 파격적이다, 신선하다 이런 호평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상당히 기대감을 높게 가졌고요. 그런데 의혹들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면서 지금 청와대나 여당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로 이제 인수위가 없는 정권이 탄생해서 검증하고 이럴 시간이 참 없어서 뭐 이런 문제가 누가 돼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이제 인사 원칙이 과거나 뭐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투기라든지 또는 2005년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주소 이전 이런 문제는 부동산 투기만 아니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또 넘어갈 거는 넘어가야지. 다른 흠결이 별로 없으면서 그거 하나 때문에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너무나 그거 하는 모습들도 사실로는 국민들이 별로 좋게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또 야당일 때 좀 혹독하게 그런 문제를 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새로운 원칙과 새로운 기준을 좀 잡아서 인사청문회가 옳게 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지 않겠느냐, 그런 진통이 지금 있는 것이지, 결코 그분들이 뭐 도덕적인 흠결이 있다든지 또는 부동산 투기를 했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잘못됐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기준을 마련하자, 이런 차원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가 더 큰 문제인데, 일단 오늘 또 내각에서 4명의 현직 의원들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장관 후보자로. 김영춘 또 장관 후보자하고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내부는 뭐 국회의원 하시면서 도덕적이나 여러 가지로 또 검증이 다 됐고, 또 능력면이나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도 다 되신 분이고, 제가 알고 있는 김부겸 의원이나 김영춘 의원, 도정환 의원, 또 저 많은 분들이 네 분이 다 아마 손색이 없이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각이 좀 빨리 안정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각이 좀 안정되고 국민들이 뽑아준 만큼 또 안정되게 해서 국가를 한 단계 새로운 나라 만들어보는 그런 계기를 빨리 만들어줘서 못하면 책임을 추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책 관련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마침 어제 그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격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원자력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지금 시사를 했습니다. 특히나 의원님 같은 경우도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신고리 5, 6호기 중단 법안을 또 발의를 하셔서 당시 주목을 많이 받기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사실로 고리 이제 발전 원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보다 나중에 폐기하는 비용 또는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을 우리나라 같은 좁은 땅덩어리에는 처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아시는 분들은 사람이 음식을 먹는데 배출할 수 있는 구조가 없는 그런 입장의 구조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이 향후에 계속 짓다가는 큰일 난다, 우리나라 국가. 또 혹시나 후쿠시마처럼 이런 사태가 났을 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인근에 다 있다, 주민들이.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법안을 만들어내서 새롭게 지으려고 했던 5, 6호기 그것을 제가 막는 법안을 냈는데, 그때 당시는 사실로는 뭐 법안을 내도 계류 중에 통과도 되지도 않고 있었지만, 지진 문제가 이제 터지면서 경주에 이 지진대가 참 활성단층이 됐다라는 이제 입장이 밝혀지면서 더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원자력 전체를 폐기하자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있는 건 하되 지금 5, 6호기 문제는 잠정적으로 중단을 좀 해서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리고 이제 이 전력 개통 문제의 안정성도 있고 여러 가지 한 번도 이걸 옳게
그 검증을 하고 나서 원안위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옳게 검증이 안 됐다는 여론이 더 많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뜻에서 법을 냈고, 그래 아마 2030년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20%까지 올리겠다 네네. 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면 에너지 문제를 이제 새롭게 좀 접근을 해서 그쪽에도 예. 새로운 신산업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많은 변화를 안 가져오겠나 해서 저희들이 법안도 내고 연구도 하고 지금 산자위에서도 그걸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쪽으로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쪽 방향은 맞지만 또 이제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좀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들 이제 우리나라가 에너지가 사실로는 뭐 원자력이 비용이 가장 흐르니까 예, 이때까지 예.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해왔지만 지금은 그것이 가져올 또 피해가 있어서 한편으로는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벤처 기업이 또 육성될 수도 있고 네네.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져서 아마 에너지 문제가 조금 더 원활하게 안 가겠느냐. 그래서 당장 전부 다 뭐 폐쇄하고 없애자 하는 게 예, 아니고 예. 지금도 평상시에는 예비율이 한 40%까지 남습니다. 전력은 한번 생산해 놓으면 흘러가지 않으면 거기 이제 뭐 완전히 사장되는 입장이기 예, 예. 때문에 발전을 안 하죠. 그러다가 이제 피크 기간 때 이제 이걸 다 가동해도 모자란다 남는다 이것이 이제 전력의 이제 문제점이거든요. 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절전하던 또 저장하는 시설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는 이제 에너지 값이 좀 흐르니까 그런 것보다 국민들한테 의식 개조라든지 이런 걸 좀 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좀 더 키워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예, 예. 앞으로 의원님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역구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네. 며칠 전에 그 3월에 토론회를 개최하셨다고 하는데 살기 좋은 남구 만들기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셨다고 들었어요. 특히 이 주제가 그 부산 용호동의 삼성 골목시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의 이야기가 좀 나왔나요? 제가 이제 매달 한 번씩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할 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사실로 주민들이 세금에서 월급 받는 머슴입니다. 네. 주인이 똑똑하면 머슴이 머슴짓을 계속 하는데 주인이 가만히 있으면 머슴이 주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예, 참여를 많이 하라 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주민들이 물어보고 저에게 질문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시라고 저는 명함을 줄 때도 저 직통 전화번호를 줍니다. 휴대폰을. 예.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밤 10시 이후에는 안 받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면 전화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또 한번 했고 또 이제 우리 용호동의 교통 체계 문제 때문에 또 한번 토론을 했고 네. 그리고 또 하수종말 처리장에 있어서 냄새 많이 나는 거로도 했는데 이제 지난 3월 달에는 사실은 이제 골목시장, 삼성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요. 그 시장이 다른 시장보다는 위치는 괜찮은데 네. 많이 죽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상인들 분들께서 단결이 돼서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산자위니까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도와드릴게요 해서 이제 전문가들을 불러서 네. 토론회도 시키고 상인의식도 개조하면서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청년 상인 창업 지원 그리고 이제 공동 마케팅, 상인대학, ICT 카페 이런 걸 이제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제가 또 이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좀 지원을 받아서 지금 조금씩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토론회로 여시고 그런데 한편에선 지금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많죠. 지금 최근에 대형 유통업체들이 등록 장소 외의 장소를 임대를 해서 출장 세일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좀 대규모 판촉 행사를 벌였다는 이야기들이 많던데 이를 좀 방지하는 막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무분별하게 대형 마트라든지 또는 백화점이 어떤 지역을 정해놓고 출장 세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운동장 같은 체육관 이런 걸 빌려서 하게 되면 그 주변의 상권이
한 뭐 완전히 이래 한 며칠 동안 한 달 정도 이게 어려워지는 네네. 그런 경우가 참 그렇죠.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비서진들을 통해서 세부 연구도 해봤고 해서 이런 법을 현재로는 이제 발의를 했는데요. 어쨌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방법이 권력이라는 것이 또 국회의원은 없고 힘든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있고 가진 사람은 자기들 나름대로 다 방어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서 네네. 이런 법을 좀 만들어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네. 이런 법도 좀 잘만 노력을 하면 여야가 상생 차원에서 어쨌든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잘 안 되겠나 싶어서 법안을 내놓고 연구를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소수 약자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주시는 거에 감사를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상임위와 지역구 활동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마지막으로 계획 한 말씀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부산도 어렵지만 저희 지역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너무 많으시고 구도심이고 또 재개발이 거짓 재개발 재건축 만들어 놓고는 아무도 실천 안 되는 아주 취약한 지역이라서 이분들에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좀 만들어 드리고 또 도시 재생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오늘도 제가 그 부산시에서 올라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용호동 주민이 한 9만 10만 되는 주민들이 여태까지 세금을 부산시에 엄청나게 냈는데 부산시에서 이 동네를 30년 동안 해준 거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도로도 그대로 모든 게 그대로입니다. 특히도 이제 감만동, 오암동 이쪽은 컨테이너가 계속 다녔거든요. 과거에 컨테이너세를 받았습니다. 부산시에서. 그런데 그 동네는 하나도 투자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금 못 내는 운동을 하겠다라고 내가 이제 오늘 질타도 했는데요. 그리고 지역구 문제를 그런 측면에서 새롭게 좀 발전시키고 또 저 상임위하고 연결이 돼서 부산의 해양산업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만들고 그래서 유항만을 갖다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연구도 한번 해보고 그 지금 부산시하고 산자부하고 BPA 그 항만공사하고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그런 우리 우항간만 용호동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지하철 문제도 또 다시 검토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배우도로 문제도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당장 하루아침에는 되지 않지만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함께 열심히 하는데 주민들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제 그런 건의를 해줘야지 국회의원은 행정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줘야지 더 힘이 나서 문자가 불이 날 것 같은데요. 열심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서름과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앞으로 바쁘게 또 뛰실 것 같습니다. 우리 발전하는 부산 남구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중앙정치에서도 제대로 활약하는 모습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